안녕하세요. 저는 컴플런트의 솔루션 엔지니어인 황주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컴플런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컴플런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컴플런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플링크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기능과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한 테이블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플런트는 잘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미 카프카는 수많은 스트리밍 영역에서 표준이 되다시피 했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뭐 들어보셨거나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카프카나 플링크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컴플런트에서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엔진을 코어로 사용을 하는 스트림과 수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또는 적재를 하기 위한 커넥터,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을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처리로 비용 절감을 하고 데이터를 정제를 하거나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을 하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플런트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새롭게 설계된 코라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카프카 대비해서 16배 정도 빠른 지연 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워크로드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고 축소할 때 30배 정도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런 이제 셀프 서비스들이 그 최고 피크를 감안을 해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을 많이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런트 클라우드에서는 최적화된 워크로드에 따라서 오버 프로비저닝 없이 엘라스틱 CK를 통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출시한 플레이티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맞는 클러스터 타입을 선택을 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보안과 프라이빗 네트워킹에 강화된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위한 서버리스 자동 확장 축소 클러스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낮은 지연 시간이라든지 높은 처리량 등에 대한 모든 이제 사용처에 적합한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처리량이 많고 지연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용처 같은 경우는 플레이티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연 시간이 조금 더 길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 오픈소스 카프카 대비 90% 정도 저렴한 TCO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고객의 사용 사례에 적합한 다양한 클러스터 타입, 베이직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레이티드, 그리고 데디케이트까지 궁극적으로 사용자한테 가장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 유형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 이런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로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컴플런트에서 제공을 하는 커넥터 에코시스템의 다양한 이제 소스 시스템, 싱크 시스템을 위한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120여 개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들, 그리고 80개 이상의 완전 관리형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스텀 커넥터와 오픈소스 커넥터들을 위한 커스텀 커넥터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커넥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트리밍 ETL을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0여 개 이상의 이미 구축되어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셀프 매니지드 형태로 커넥터를 구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풀리 매니지드 커넥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커스텀 커넥터 방식으로 커넥터를 구성을 하셔서 CDC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매트릭이라든지 로그라든지 같은 데이터들을 읽어서 컴플런트 클라우드 내에서 처리가 필요하다면 플링크나 캐시콜DB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조인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특별한 곳으로 위치로 라우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다시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또는 DW 또는 또 다른 이제 사스 서비스한테 해당하는 데이터를 싱크를 해서 전체적인 엔드-투-엔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굉장히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런트 같은 경우는 AWS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AWS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다양한 또 다른 SaaS 서비스, 예를 들어서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엘라스틱이나 데이터브릭스, 몽고DB와 같은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AWS에서 제공을 한 다양한 그런 이제 보안 인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파리식 같은 것들도 이미 획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컴포넌트를 구독을 하시는 경우 통합 빌링을 통해서 별도의 컴포넌트와 계약을 하신다든지 하시지 않고 하나의 이제 빌링으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다 보면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들의 거버넌스를 위한 스트리밍 거버넌스 패키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스트리밍 거버넌스 패키지에서는 스트리밍에 대한 스트림 퀄리티라든지 스트림 카탈로그,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차트로 대시보드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리니지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 포탈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손쉽게 디스커버리를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조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라우팅을 하거나 하시기 위한 스트리밍 프로세싱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콜DB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아파치 플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서버리스 스트림 프로세싱 자체를 컴포넌트 클라우드 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CLI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웹 UI, 그러니까 SQL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QL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예전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주피터 노트북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전체적인 이제 네임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고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에 판넬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게 되면 오류에 대한 하이라이트도 제공해 드리고요. 실제 쿼리를 이제 런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쿼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오른쪽 창의 디테일 화면에 가시면 해당하는 쿼리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얼만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리량 같은 매트릭 정보들도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플링크에서는 요즘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AI 기능, AI를 위한 뭐 렉이라든지 아니면 젠 AI를 위한 기능 다양한 이제 펑션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WS의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아니면 오픈 AI 챗GPT라든지 구글의 AI나 버틱스 AI 아니면 애저에 있는 오픈 AI나 ML 같은 것하고 연계를 해서 뭐 다양한 모델들 뭐 인베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클러스팅을 하시다든지 뭐 에그리게이션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L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제공을 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파이컨이라든지 몽고DB, 엘라스틱과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벡터 DB, 벡터 서치라고 부르는 그와 연계를 해서 실제 인베딩한 결과 자체를 그대로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페더레이티드 서치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뭐 이런 젠 AI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랭칭과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플링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엔드 투 엔드의 젠 AI 그 렉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몽고DB를 벡터 스토어로 쓰고 실제 외부에 있는 인베이딩 모델,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아니면 세이지메이크의 인베이딩을 사용을 해서 내가 몽고DB에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포스트그레스의 CDC,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젝션을 하고 인젝션한 데이터를 플링크 SQL에서 ML Predict 명령을 통해서 인베이딩을 하고 인베이딩 결과를 다시 인베이딩 토픽에 넣은 다음에 인베이딩 토픽에 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몽고DB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몽고DB의 벡터 소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커넥터 그리고 플링크에 있는 SQL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앞에서 소개드렸던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인젝션을 해서 카프카에다가 적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적재된 데이터들은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인베이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모델 자체를 호출해서 모델에 따른 결과 자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결과 자체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해서 실제 엔드 유저한테 그 결과 자체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제3의 서비스의 그 데이터 자체를 적재를 하거나 연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테이블 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테이블,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요즘에,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나 레이크 하우스 자체를 구축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일단 소스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되든 여기서 데이터 생성이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죠. 그 수집된 데이터 자체를 간단한 전 처리를 하시게 되고 원하는 형태의 포맷을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키마를 이네이블 하거나 스키마를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인천적인 데이터 자체를 컴팩션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런 작업이 끝나면 이것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 선후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다가 그런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처리를 하시게 되고 그 처리가 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런 애널리틱스 툴들 아니면 쿼리 툴에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데이터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신다든지 디듀플리케이션을 하시다든지 이런 전처리 과정 자체를 거치고 그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가 멈춘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컴포넌트 클라우드 내에서 이런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림 데이터 인젝션 하거나 인젝션한 데이터 자체를 전처리하는 기능 자체를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테이블 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아이스버그의 테이블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포넌트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카프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프카의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카프카의 클라이언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카프카의 클라이언트 API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날짜나 특정 업셋에 있는 데이터를만 이렇게 읽거나 특정 조건에 있는 데이터만 읽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데이터 포맷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스버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카탈로그 서비스인데 아이스버그의 REST 카탈로그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AWS의 글루 카탈로그라든지 아니면 아파치의 아파치 폴라리스나 아니면 뭐 유니티 카탈로그 같은 그런 카탈로그 서비스에 컴플런트 아이스버그의 REST 카탈로그를 동기화해서 실제로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AWS의 글루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테이블 포맷 형태로 바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켓 형태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컴포넌트에서 제공을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아이스버그의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때는 예를 들면 트리노라든지 아니면 드루이드나 아니면 뭐 덕딥이라든지 스파크나 어떤 물론 이제 상용으로 있는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 아니면 이제 AWS 아테나 같은 이제 상용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고 어떠한 종류의 이런 이제 분석 툴이나 쿼리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준비 자체를 되게 간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런 데모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컴포넌트 클라우드의 토픽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토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Enable Table Fl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거를 아이스버그 데이터 포맷으로 만든지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 포맷으로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버그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자체를 컴포넌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버켓에다가 저장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버켓 자체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컴포넌트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대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테이블 플로우를 만드시게 되면 토픽 하단에 테이블 플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초록색 버튼이 이제 이네이블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토픽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테이블 포맷 형태로 만들어져서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 플로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하는 이제 테이블 플로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테이블 플로우를 액세스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REST 카탈로그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REST 카탈로그 엔드포인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API 키와 시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시면은 외부에 있는 카탈로그 서비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있는데
Add Integration을 눌러보시면 AWS 글루라든지 아니면 스노플레이크의 오픈 카탈로그나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WS 글루 카탈로그하고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글루 카탈로그의 그 인증이라든지 권한, 팔리시나 롤 같은 것들을 액세팅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테이블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REST 카탈로그를 AWS 글루 카탈로그와 연동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연동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예를 들면 AWS에 있는 아테나에서 select from hotel booking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SQL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하시게 되면 토픽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으로 바뀌고 이런 바뀐 데이터들은 아테나에서 손쉽게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자체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해 보자면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완전 관리형, 노옵스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노옵스에 가까운 실제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치 카프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스트림 프로세싱을 위한 플링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플링크를 통한 스트림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라든지 머신러닝하고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펑션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위에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라든지 내가 만든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풀리 매니지드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리 매니지드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이런 이제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그리고 손쉽게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포탈 그리고 컴포넌트에서는 실제로 거의 무제한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피니티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컴포넌트의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무료로 컴포넌트 클라우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6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400불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여지는 component.io의 /kokr의 get started라고 하는 URL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컴포넌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컴포넌트 클라우드 그리고 플리매니지 커넥터, 플링크 그리고 테이블 플로우 같은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포넌트 클라우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